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외세와의 항쟁을 겪은 이후인 조선 후기에는 국가 강역, 영토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었다. 국가의 실질적인 개혁을 추구했던 당대의 실학자들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조선의 지정학적 조건에 주목했고, 지리적 조건뿐만이 아니라 지리적 공간 내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도 탐구했다. 조선 후기에는 중국의 다양한 지리서가 들어오며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자료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다루었었던 백과전서류의 서적인 유서가 편찬되어 역사와 지리에 대한 정보도 이전보다 풍부해졌다.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비교 검토하는 고증적 연구 방법이 확산이 되면서 그냥 옛날 책에 이렇게 나왔으니 그러려니 하고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지역이 정말 다른 책으로 검증해 다양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역사지리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다음 문단 뭐 나와야 돼? 역사지리학이란 뭡니다. 역사지리학이 이름부터가 뭐예요? 역사와 지리를 통합해서 연구하는 거지. 독립적인 학문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7세기 실학자 중 한 명인 한백겸에 의해서다. 한백겸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지리의 요소나 국방정책 등 객관적 기준에 있다고 생각했고, 역사가 발전하려면 객관적 기준이 있어. 동국지리지를 편찬하여 옛 국가들의 강역, 도읍, 주요 지역의 지명 변천을 자세히 서술하려고 했다. 이것 자체가 뭐야? 역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지. 조선 전기에 편찬된 관찬지리서인 국가에서 만든 거야. 동국 여지 승남이나 유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나열한 것에 그칠 뿐 역사적 고증은 부족하다는 문제가 많았다. 조선 전기의 역사서는 역사적 고증이 부족했다. 한백겸은 이전까지의 지리서나 역사서 등에 언급된 내용을 논리적으로 고증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를 위해서 기록을 교차 검토, 지형의 형세를 따져, 지명을 확인하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팩트체크 하는 거야. 명확한 증거 없이 막연히 추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단정짓지 않는 등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국가나 민간에서 편찬한 이전까지 자료들은 주관적 평가에 기대어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서술 방식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야, 백겸이가 쓴 책 봤어? 대단해. 어디 트집 잡을 데가 없어. 진짜 다 있는 사실만 했대. 한 줄 쓰는데도 책을 12권을 비교해서 썼다는 거야. 야, 우리도 학문을 정리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실학자들에 의해 역사 지리학이 연구되었지만 이를 집대성한 사람은 19세기 정약용, 아방강역고, 대동수경 등의 지리지를 서술하며 역사 지리학의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정약용은 18세기에도 여전히 역사 편찬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던 강목체와 정통론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사 인식과 방법을 도입했다. 궁금하지? 강목체와 정통론은 뭘까? 풍토와 같은 자연적 조건, 기술이나 생산력 같은 물리적 조건을 중요한 지표로 삼았는데, 자연 조건 중요해. 생산력, 물리적 조건 중요해. 이를 명분론에 입각한 도덕주의적 역사 해석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역사 연구로 진전했음을 보여준다. 정약용은 각종 자료를 정밀하게 고증하지 않고
별다른 비판 없이 인용하던 이전까지의 역사지리 연구와 달리 자료 자체의 신빙성을 고증하려고 노력했다. 역사학에는 애초에 요즘에 사료 검증학이라고 따로 있어. 이 사료가 믿을 만한가 아닌가를 그것만 연구하는 분야도 따로 있어. 이전의 학자들이 주로 인용하던 요사, 성경지 등을 다른 자료와 비교해서 허구성 지적하고 이전 시기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려고 했다. 한반도 북쪽이나 요동 지역에 관심을 가지던 초기 역사 지리 연구와는 달리 정약용은 우리 민족의 강역을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으로 한정해서 고조선의 만주 존재설을 부정하고 발해를 우리 역사에 포함시키는 걸 비판했었다. 거의 우리나라 땅 아닌데 뭐하러 연구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생각했대. 이러한 정약용의 인식은 요동 지역의 문화가 청나라에 의해 함몰돼가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중심의 조선의 정체성 확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나왔고 조선 강토의식이나 조선 문명 독자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늘 12번 문제는 조금 손댈 수 있죠. 역사 지리학에 대한 두 학자의 상반된 인식, 아니 한백겸 씨랑 정약용 씨 따로따로 얘기해줬지. 일단 1번 탈락. 지리학이 당대 사회에 미친 영향력, 딱히 당시 사회라기보다는 다른 실학자들의 연구 방식에 영향을 끼친 거지 사회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니야. 역사 지리학이 발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자체가 언급이 없고 당연히 해결 과정도 없죠. 역사 지리학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현실에서의 한계를 제시해 주지는 않았어. 오호, 가만 읽어도 답은 5번이겠네. 조선에서 역사 지리학이 나타낸 상황적 배경,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발전 과정, 한백겸 거쳐서 정약용 넘어서까지. 정답은 5번. 13번 틀린 거 답 찾아주세요. 정답은 3번. 실학자들이 역사 지리학을 연구하기 이전에는 역사나 지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요. 이전의 책들은 생각 없이 갖다 인용하거나 비판 정신이 없어. 다시 써야 되겠어. 했었지. 책은 있었어. 실학자들한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지. 정답은 3번. 뒤에 뭐 또 손댈 수 있을 만한 게 있나? 오케이. 끝까지 읽고 난 다음에 또 나머지 시간 좀 한번 볼게요. 나 지문 보러 갑시다. 조선 후기로 넘어들면서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선의 여러 정책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했던 성리학은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사회개혁에 추진력을 주지 못했다. 실학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현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했는데 현실을 새로 바라보다 보니 역사에 대한 인식도 변하더라. 교훈과 정치를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던 성리학적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던 이전 시기와 달리 역사를 사상적 기반으로만 보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역사를 인식한 것이다. 도대체 그 새로운 역사적 관점이 뭔데요? 전통적인 역사관은 첫 번째 문단부터 계속 꼬불꼬불 하고 있었죠. 역사가 일정한 순환을 이루며 전개된다라는 것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학자들은 역사에 작동하는 다른 운영 원리가 있다며 순환하는 게 아니라 발전하고 진보한다고 보았다. 조선 후기 지리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며 지리적 위치와 혈연 등으로 중화와 이적을 판별하는 존화적 화의관에서 벗어나
문화적 우열을 기준으로 한 화의관의 나타났었다. 그냥 저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화다가 아니라 문화가 뛰어나니까 중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당시의 유학자들은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천원지방서를 따랐고 존화적 화의관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일부 실학자도 여전히 존화적 화의관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서양의 지리학이 유입되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일부일 뿐이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지구는 둥글거든. 중심이 없어. 과학과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실학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중화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조선 문화의 독자성을 자각했고 우리 고유 문화에 대한 자부심으로 나타났다. 실학자들의 역사관은 사회개혁을 통해 부국강병을 실현하고자 목표가 있었어. 하지만 이들은 현실에 정책적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웠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거든. 학문적 분야에서 기존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 현실의 변화를 목적으로 했던 실학자들의 역사인식은 학문을 대하는 방법도 달라졌어. 이념적 논평에만 그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거나 실제적인 것을 비교해서 결론을 도출. 역사학, 지리학이 근대적 학문이 발전할 수 있었어. 12번에 5번 진짜 맞는지 봅시다. 조선 후기 새롭게 나타난 실학자들에 의한 역사관의 특징. 온통 밑줄 긋고 있죠? 정답 5번 확실하지. 13번 아까 처리했고요. 14번 됐고 15, 16번 16번 한번 그냥 같이 볼까? 신채호는 조선상고사 총론에서 성리학이 역사서술에 끼친 해악을 비판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조선 후기 실학자들하고 생각이 똑같아. 성리학이 사상적 기반이었던 조선은 중화를 숭상, 역사서술은 사대주의적이었지. 자주적 모습을 축소하고 사대적인 모습만 강조한 역사서술로 북방을 다스렸던 우리 실제 역사가 잊혀졌다고 했다. 이건 정약용하고 달라. 뭔 소리요? 거기 우리 땅 아닌디. 이렇게 정약용은 얘기했을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신채호는 17세기 이후에야 역사 연구의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왜? 17세기 이후 학자들이 면밀한 고증을 위해 노력하며 각종 사료에 보였던 오류나 사실관계의 모습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무덤에 묻혀서 한백겸 씨는 완전 엄청 웃었을 거예요. 이 자식이 날 알아주네 라고 하면서 삼국사기에 없었던 부여, 발해 등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의 편입이다. 정약용 씨는 또 싫어해. 국가 중심의 역사서 편찬에 활용되지 않았던 만주 관련 지리지를 참고하여 실학자들은 좋아했을 거야. 여러 사료를 비교 검토하니까. 옛 지명과 현 지명을 연결하며 고대의 강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했었다. 나는 책 한 권만 보고 얘기하지 않아. 그렇지, 신채호 이놈. 잘하는구나. 1, 2, 3, 4, 5번 답 찾아주세요. 틀린 거. 딱 한 단어 틀렸다 그랬죠? 실학자들은 역사를 주관적으로 바라보며 정체성을 확고히하려고 아니야. 실학자들은 여러 자료 검토하고 비교 체크하면서 팩트 체크한다 그랬어. 객관적으로 바라봤지. 부여 발해 등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로 편입되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5번 틀린 얘기 됐을까요? 16번도 보기 볼게요. 우리나라 학자 이거 누가 쓴 거야? 정약용.
우리나라 학자들은 문득 강릉에 집착해 동이라고 말하고 임둔이라고 말하는데 실로 근거 없는 말이다. 강릉 우리나라 땅 아니야. 정인지의 고려사에 이르기를 명주는 본래 예국이다. 한나라 무제가 사군을 정할 때 임둔이 되었다. 고구려는 하서량이라고 칭했다라고 하며 역사서를 인용했지. 홍만종이 이르기를 임두는 예국이다. 동이현을 치소로 삼았는데 지금의 강릉부이다. 옛날 책과 옛 사람이 말한 걸 종합해 보면 강릉 우리나라 땅 아니야. 강원도 강릉 아니야. 북쪽에 있는 강릉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크게 그릇되었다. 후한서에 근거하여 또 다른 책을 근거로 명확히 말하면 현도를 다시 구려로 옮기니 단대령 이동으로 옥저 예맥이 모두 낙랑에 속했다가 뒤에 영동칠현으로 나누고 동부도의를 두었다라고 말했다. 내가 믿는 책은 이거야. 강릉에 예가 한사군이 있었던 때 본래 현도에 속했던 건 명백한 일이 아닌가? 강릉과 양양은 예로부터 함흥과 같은 부로 뒤에 고려에 이르기까지 그 제도가 모두 그러한데 그것을 구분하고자 임둔이라고 하니 옳은 일인가? 똑같은 지역의 이름을 어느 순간부터 바꿔 불러도 되는가? 우리나라 학자들이 동이 두 글자만 보고 동쪽에 해 뜨는 곳이라 함이 그의 생각난다. 아무 비판 없이 무지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후한서 무릉서와 일치되지 않아. 그건 니들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한서 지리지에는 따로 낙랑남부가 있어 열구, 탄열 등의 현이 모두 낙랑의 남쪽에 있으니 임둔의 자취는 마땅히 여기에서 구해야 한다. 생각하기를 설문해자에 이르기를 낙랑의 동이현에 옹월한 물고기가 나오는데 가죽에 무늬가 있다. 지금 강릉의 바다에는 이러한 물고기가 없다. 라는 이야기. 말은 좀 어렵지만 밑으로 내려와서 보기 천천히 볼게요. 니들이 지금까지 강릉이 임둔이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땐 아니야. 새로운 역사인식과 방법, 다른 책에 이러한 책엔 없어. 게다가 거기 나온 물고기가 지금 이 동네에 물고기로 없어. 정약용은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 비교해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판단한 것 맞지? 정약용은 정인지나 고려사, 홍만종의 말을 정밀하게 고증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 니들 얘기 틀린 거야, 맞지? 오히려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온 말을 봐야지. 이렇게 여기에 나온 말을 봐야지. 이게 더 사실에 일치하는 거거든. 정약용이 설문해자를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자연적 조건, 설문해자에 뭐 있는데 물고기 얘기 있죠. 자연적 조건이나 물리적 조건을 중요한 지표로 삼았다. 맞지? 정약용이 한서 지리지를 추가적으로 참고한 건 후한서 무릉서의 허구성을 지적하여 아니야. 여기에 나온 건 얘네들 오케이라 그랬어. 허구성을 지적한 게 아니라 한서 지리지, 후한서 무릉서 등 책 하나만 본 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인 거지. 이전 시기의 부족함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또 맞는 얘기죠. 틀린 건 5번. 14, 17번 두 문제 시작. A에 있는 건 그것을 소재나 대상으로 삼다. 이러한 뜻이고 그게 2번이고요. 우리 가게는 주로 식료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고 팔다. 그는 악기를 다루다.
기구나 기계를 사용하다. 그는 짐승의 가죽을 다루어서 부드럽게 만든다. 짐승의 가죽을 매만지다. 할아버지는 정성 들여 키운 농산물을 마치 자식처럼 다룬다. 자식 취급하다. 정답은 2번. 14번 보러 갈게요. 기억은 전통적인 거고 니은은 실학자들 이야기한 거죠. 틀린 이야기. 성현이 몇 번? 했잖아요. 누구? 3번 볼게요. 전통적인 것과 실학적인 것은 기준은 다르지만 모두 중화와 이적을 판별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맞아. 얘네는 지리적인 걸 중심으로 중화와 이적을 판별했고 이 사람들은 문화를 중심으로 중화와 이적을 판별했지. 4번. 이념적 논평에만 그치며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현실적 정책에 영향력 미쳐. 아까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 높은 벼슬한 사람들이 없어. 이렇게 아무도 안 받아들여줘. 시대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못했지. 그냥 이론적 체계만 만들어 놓은 거지. 뻘짓한 건가요? 아니, 뒤에 또 나왔잖아. 학문 연구 체계를 변화시켰었다. 이렇게. 잠시 정치.